자, 얘들아 안녕. 너무 오랜만이다 우리. 오랜만은 아니고 한 2주 동안 짧은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우리 다시 2학기 개학했으니까 이번 학기도 우리 열심히 힘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너희들을 학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 보니까 다시 우리 온라인 수업 열심히 빠지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하자. 선생님은 뭔가 굉장히 신병과 복귀하는 기분이었어. 방학이 생각보다 너무 짧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이번 학기 때 사회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볼지 간단하게 이야기해주고 우리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자. 우리가 1학기 때는 일반 사회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했어. 뭐 정치, 법, 경제, 너희들 기회비용, 수요, 공급 아직까지는 기억하고 있지? 그리고 우리가 2학기 때는 이제 지리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 거야. 너희가 아마 고등학교 가서 한국지리 또는 세계지리, 여행지리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공부하게 될 과목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 이번 단에는 7단원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해서 우리 세계 인구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의 인구가 어떤 식으로 변화됐고 어떻게 분포하고 어떻게 이동하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인구 분포, 세계 인구는 어디에 많이 살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는 어디에 많이 몰려 있을까? 그리고 어떤 지역은 왜 인구가 부족할까? 인구 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존재할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바로 오늘 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인구 이동, 인구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국제, 나라와 나라 간의 국제 이동 그리고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국내 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세 번째로는 인구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지. 우리 인류가 존속하느냐 못하느냐, 한 나라가 유지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와 관련된 인구 문제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이제 선진국,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미국이라던가 유럽에 있는 서유럽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이제 개발도상국, 선진국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 수준이 뒤처져 있는 나라들의 인구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두 가지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할 거야. 알겠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 그리고 국내 인구 부양력의 부족, 도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도 오늘 우리는 이제 바로 이 인구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로 세계의 인구 분포 그리고 두 번째로 인구 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자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인구 분포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우리가 딱 지구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까? 그 전에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지? 바로 중국이지. 중국은 대략 한 14억 정도의 인구가 존재한다 그래. 엄청 많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는 어딜까? 그래, 이 정도까지는 알아줘야지. 바로 인도야. 인도도 중국에 뒤지진 않아. 인도도 한 대략 인구가 11억 정도 된다고 해. 생각보다 엄청 많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는 바로 미국이야. 미국은 대략 3억 정도. 그렇게 봤을 때 미국과 인도, 중국은 어떤 대륙에 있니? 바로 미국은 북아메리카, 인도랑 중국은 우리 아시아 대륙에 있는 거지. 이것처럼 우리가 지구를 놓고 봤을 때 아시아, 유럽, 그리고 북아메리카 지역에 인구가 많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위로 경도로 나눴을 때 위도에서 북위 20도에서 40도 지역에 인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위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야. 인구 분포. 바로 인구가 가장 첫 번째로 인구는 우리 북위 20도에서 40도에 있는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북위 20도에서 40도 사이 지역에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한대. 그럼 이 북위가 무슨 말이냐? 그리고 반대로 어떤 적도. 너네 적도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나?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덥다고 알려진 곳. 바로 이제 위도가 0도 지점을 가리키는 것이 적도인데 적도라던가 아니 뭐 북극이나 남극 이런 데 사람 많이 안 살지? 그래서 적도나 극지방 지역에는 인구가 오히려 희박하게 분포하고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너희들이 한번 알아줬으면 좋겠어.
자, 그럼 이제 북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야. 자, 여기 잘 보고.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지금부터 이게 지구야. 그러면 이렇게 가로로 선을 하나 그어보고 세로로 선을 하나 그어볼 텐데, 바로 이 가로선이 위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가로가 위도, 그리고 이 세로가 바로 경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야. 그래서 우린 지금 북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너희들 위도 경도는 지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걸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가로선 위도를 봤을 때 기준이 되는 곳은 바로 적도, 바로 이 적도 지방을 우리가 영도라고 하고, 위로 올라가면은 바로 북위, 북쪽에 있는 위도에서 북위,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남쪽에 있는 위도에서 남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지점, 그리고 이 지점, 20도에서 40도가 되는 이 지점 사이에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모여서 살고 있대. 알겠지? 그래서 우리 흔히 사람들의 인구, 우리 지구상의 인구는 국제 인구는 바로 북위 20도에서 40도 지역, 그리고 북반구라고 많이 하지. 지구로 반으로 딱 나눴을 때 북쪽에 위치한 지역, 북반구에 많이 몰려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우리 가끔 이제 국제 문제 이야기할 때는 남북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남북 문제는 우리 남한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남반구에 있는 나라는 못 살고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은 그 남반구에 있는 나라를 착취해가지고 지금 잘 살게 되었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묶어서 이야기할 때도 있으니까,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고 너희들은 지금 우리 세계 인구가 북위 20도에서 40도 사이, 그리고 북반구에 주로 대부분 분포하고 있다 라고 알아주면 되겠어. 알겠지? 좋아. 그리고 우리가 대륙으로 한번 나눠봤을 때는, 자, 이거 지운다. 우리가 한번 대륙으로 나눠봤을 때, 우리 흔히 5대양 6대륙이라고 많이 하지. 맞나? 아무튼, 자, 대륙으로 찍었을 때 어떤 대륙의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을까? 어떤 대륙? 중국이 있고 인도가 있던 바로 아시아. 그리고 유럽도 인구가 적진 않지. 그래서 뭐 아시아, 유럽, 뭐 미국이 있는 북아메리카, 그리고 다 북반구 지역에 있는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아시아, 유럽 등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그리고 인구가 적게 분포하는 대륙이 또 하나 있어. 바로 우리 남반구에 있는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오세아니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호주, 아웃백, 에어스락, 바로 이 오세아니아 대륙에서는 인구가 적게 분포하고 있다라고 너희들이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알겠지? 좋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왜 인구는 이렇게 북위 20도에서 40도 지역, 북반구 지역에 많이 살고 있고, 왜 아시아, 유럽에 많이 살고 있고, 왜 오세아니아라던가 적도나 또는 극지방 같은 지역에는 인구가 적게 분포하고 있는지, 그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알겠지?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선생님이 같이 올려준 이 프린트, 이 프린트 앞쪽 그리고 여기 뒤쪽 다 할 수 있도록 바래. 우리 1학기 때 했던 방식 알지? 빈칸에 들어갈 내용들은 따로 너희들이 A4 용지라던가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나중에 학교 나왔을 때 선생님이 프린트 이렇게 쫙 나눠주면은 그때 옮겨 적는 걸로. 알겠지? 할 수 있지? 좋아. 그러면은 우리 잠깐 여기서 끊었다가 이제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자, 그럼 우리 이제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첫 번째 요인인 자연적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이 자연적 요인은 우리 흔히 뭐 너희들이 생각할 때 산업화 이전, 아주 먼 옛날 과거, 그러니까 뭔가 기계가 등장하기 전 우리들이 이렇게 벼농사 짓고 막 농사 짓고 농경생활하고 수렵생활하고 채집하고,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 될 거야. 우리 이런 거 다 제껴두고, 너희들이 만약 원시인이라면, 너희들이 만약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너희들은 어디에서 살 것 같아? 아까 얘기했던 막 극지방이라던가 막 추운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날씨가 엄청 건조해, 그냥 입술이 막 바싹바싹 메말라 들어가, 물도 구할 수가 없어. 그런 지역에 많이 살 거야? 어디에 살까? 너희들이라면. 그치. 만약에 선생님이 원시인이라면은 일단 따뜻하고 그렇다고 너무 덥지도 않고 온화한 기후, 그리고 좀 내가 집을 짓기 쉬운, 뭐 농사 짓기 편한 평야 지역, 평평한 지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사람이 물 없으면 못 살잖아.
그래서 물을 얻기 쉬운 지역에서 아마 살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요인은 뭐 기후, 날씨 같은, 그리고 그 지역에서 자라는 어떤 식물이라던가 생물, 우리가 뭐 고기 같은 거 먹으려면은 다른 동물들로 많이 지내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열매 같은 걸 따서 먹으려면은 열매들이 이렇게 잘 자라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 그래서 이것들을 식생이라 부르는데 바로 식생. 그리고 우리가 뭐 집을 짓든 농사를 짓든 아니면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평평한 넓은 지형, 평야 지형 등에서 많이 살 텐데 바로 기후나 식생, 지형 같은 자연적 요인이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면 될 거야. 그래서 보통 온화한 기후, 그리고 평야 지역, 그리고 물을 얻기 쉬운 지역, 너희가 2학년 때 아마 역사 시간에 배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해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던가 인더스 문명이라던가 황하 문명이라던가 이런 이집트 문명이라던가 이런 문명들 역시 나일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황하강, 막 인더스강 이런 지역에서, 그리고 평야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농사를 짓기 쉬웠고 그런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세계의 문명이 발생했잖아. 바로 그것과 같은 원리로 우리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바로 이러한 지형이라던가 기후라던가 식생 같은 요인이 있다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면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자 여기 보는 거야. 여기 이제 지금 이 내용 하고 있어. 이 내용 알겠지? 이 내용 하고 있는데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 자연적 요인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인구가 어떻게 밀집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그래서 인구 밀집 지역은 상대적으로 온화하고 우리가 굉장히 농사 짓기도 쉽고 비도 자주 오고 그런 지역들. 그래서 우리 흔히 뭐 중국에 있는, 인도가 있는 동아시아에서 남아시아까지 이르는 어떤 벼농사 지역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라고 너희들이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알겠지? 여기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아시아에서 남아시아에 이르는 벼농사 지역에 계절풍 기후가 나타났고 하천 유역에 평야가 발달해 있고 농사짓기 정말 쉽겠네. 그리고 벼농사가 발달되어 인간 생활에 유리한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라고 너희들이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벼농사 지역은 바로 동아시아에서 남아시아에 이르는 지역이다. 물론 다른 나라, 다른 땅덩어리들도 많다는 거 너희들이 생각하면 좋겠어. 이거는 단순한 예시야, 예시.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사회 공부를 할 때 무조건 이거 하나만 정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대안도, 다른 목차도, 다른 종류도 있다는 걸 너희들이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그렇다면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니라 그러면 세계 인구는 어디에 희박하게 분포되어 있는지 인구 희박 지역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 건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추운 지역, 그리고 물을 구할 수가 없어. 이제 촉촉하지가 않아. 수분조차 없어. 메말랐어. 바로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는 건조기후. 이것도 너희들 다 과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지. 기후 같은 거. 지구과학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야. 아마 들어봤을 거야. 선생님 기억나. 초등학생 때 공부했던 거. 자, 그래서 인구 희박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바로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그래도 농사짓기도 까다롭고 뭔가 돼지 같은 가축을 기르기도 힘들고 물을 구하기도 힘든 건조기후 지역에는 굉장히 인구가 적게 분포하고 있다. 뭐 예를 들면은 사하라 사막이라던가, 너희도 거기도 살 수 있어? 처음에는 좋다고 살겠지만 근데 거기서는 계속 못 살겠지.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그 가운데 땅, 크릭이라고 하는 어떤 분화구가 있는 그 지역, 사람이 살기 힘들지. 막 그거 관련된 공포영화도 있는데. 아무튼 그건 너희가 나중에 대학생 되면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한대기후, 우리가 굉장히 재난 문자가 와가지고 정말 그래. 다시 한번. 자, 이제 우리가 건조기후죠. 막 오스트레일리아 내륙이라던가 아니면 사하라 사막 이야기를 했고, 자 이제 한대기후, 굉장히 추운 지역, 시베리아라던가 툰드라 지역이 나타나는 캐나다 북부, 아니면 뭐 우리 북극 남극 같은 극지방, 이런 지역에서도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못 살고 있구나. 너네 선생님은 더운 거보다 추운 게 더 낫다라는 주의인데 그렇다고 너무 춥기는 싫어. 알겠지? 뭘 알지는 모르겠는데
너희들은 뭐 어떤 기후가 가장 좋은 것 같아? 예를 들면 뭐 선생님 막 지중해 날씨, 온대 기후 이런 데가 가장 나은 것 같아. 아니면 고산 기후. 또는 이제 다른 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너는 막 아마존을 생각해봐. 울창한 정글에 듣도 보도 못한 각종 곤충들, 막 너네 얼굴만, 선생님 얼굴만한 막 벌레가 이렇게 기어다니고 막 그런 지역. 그리고 비만 쏟아졌다 하면은 그냥 강이 넘쳐 흘러가지고 막 떠내려가고 다 그런 지역 역시 우리가 생각보다 살기는 힘들겠구나. 그래서 적도 지방에도 그렇게 많은 인구가 분포한다고 우리는 볼 수는 없지. 알겠지?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선생님이랑 어떤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요인 그리고 인문적 요인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그럼 우리 자연적 요인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인문적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야. 다들 여기 프린트 빈칸은 잘 채우고 있지? 자, 여기 보면은 자 세계 인구 분포, 여기 동그라미 1번은 바로 적도 부근이나 극지방,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대륙별로 나눴으니까 우리가 오세아니아 아까 얘기했잖아.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3번은 동아시아에서 남아시아에 이르는 벼농사 지역. 결국 먹을 게 있어야 사람들이 많이 살 거 아니야.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인구 희박 지역은 이제 뭐 서남아시아, 사하라 사막과 같은 건조 기후 지역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다 라는 거 너희들이 잘 적어주고, 자 그럼 우리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인문적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그럼 이제 우리 과거에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과거에 우리 인구의 분포에 영향을 미쳤던 자연적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럼 우리 이제 인문적 요인이란 자연적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요인들, 인간과 관련된 것들,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인문적 요인이 어떻게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야. 자, 그래도 우리 흔히 인문적이다. 뭔가 자연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후, 식생, 지형과 같이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인문적 요인은 바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이야. 예를 들면 뭐 경제, 일자리라던가,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 자리, 아니면 뭐 돈이 모이는 곳, 주식시장, 아니면은 이제 경제 말고 문화. 우리 인간으로서 한번 문화생활도 즐겨야지. 막 공연이라던가 극장이 있고 영화관이 있고 그런 문화. 그리고 우리 어디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오고 갈 수 있는 교통.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인문적 요인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경제, 교통, 산업 등과 같은 다양한 인문적 요인들이 우리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자, 그렇다면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이 요인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그래서 인구 밀집 지역은 일단은 일자리가 풍부하겠지? 일자리가 풍부하고 경제가 발달했겠지? 너희들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는 곳은 결국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이잖아. 경제가 발달하고, 그리고 우리 또 이제 교통시설, 교통이 편리한 곳. 춘천도 뭐 교통 편리한 편이지. 물론 선생님의 고향에는 비할 바가 못 되긴 한데, 여기는 어떻게 버스 노선만 좀 개선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선생님이 저번에, 이거 너무 딴소리인가? 딴소리 한 번만 할게. 아무튼 교통이 편리한 곳이야. 일단 인구 밀집 지역은 교통이 편리한 곳. 예를 들면 전철이라던가 지하철이라던가 아니면 버스 같은 터미널이 있고 막. 그래서 선생님이 있었던 일 하나 얘기해 줄게. 선생님이 방학 때 여자친구랑 이제 데이트를 하고, 여자친구는 애먹거리니까 가고, 선생님은 이제 강대 후문 쪽으로, 강대병원 쪽으로 가는 버스를 딱 탔지. 그래서 버스 타서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간만에 옛날에 선생님 대학생 때, 고등학생 때 사진첩 이렇게 막 뒤적이면서 추억여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정신이 팔리니까 내가 바깥 풍경도 못 봤던 거야. 선생님은 그래서 버스가 이렇게 삥삥 도는 줄 알았어. 서울처럼. 서울은 보통 찍고 다시 돌아오거든. 근데 여기는 버스가 점점 이상한, 딱 정신을 차려봤을 땐 완전 이상한 곳인 거야. 다음 정류장도 없어. 나를 강대병원이 아니라 강원고등학교 앞으로 날 갖다 놓더라고. 선생님 고등학교 보내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강원고 앞에서 정차하자마자 이제 버스 아저씨가, 버스 기사님이, 아니 왜 배를 안 눌렀어요? 이러면 선생님은 이거 강대병원 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래. 그래서 일단 내렸지. 그래서 거기서 걸어가지고 우미린 포스코 아파트 기원아 보고 있니? 포스코 아파트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언덕백이 올라서 선생님 집까지 겨우겨우 돌아왔어. 나 진짜 선생님 27년 인생 살면서 진짜 처음 겪었던 일이야. 버스 잘못 타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 아니다, 고등학생 때 한 번 있긴 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선생님 고향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그때는 배드민턴 치려고 체육관 가다가 버스 이상한 거 사가지고 종점까지 갔거든. 그때 진짜 무서웠었는데 선생님 장기 틀린 줄 알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인구 밀집 지역은 일단 교통이 편리해야 된다 생각해. 춘천도 좀 지하철 같은 거 뚫어가지고 강원대 앞, 동의중학교 역, 춘천역 역, 남춘천역 다 이어지면 좋을 텐데 그러진 않겠지? 수요가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떤 교육, 학교랑 또 떨어지면 안 되지.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뭐 세상 어떤 다 모든 나라의 학부모들이 다 마찬가지겠지. 자기 자식은 잘 아주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점. 그래서 교육과 문화시설, 우리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여건들이 있잖아. 그것들이 풍부하게 발달한 지역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너희들도 나중에 막 애기 낳고 그럴 때 그런 거 생각할걸? 학교 근처로 보내야지. 좀 집 근처, 학교랑 가까운 집 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통이 편리한 곳은 역세권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여기 교육시설, 막 진로체험장 이런 거 다 있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대학교도 좀 이렇게 너희들이 탐방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그건 고등학교 때 하는 게 더 낫겠지. 아직은 와닿지 않을 거야 너희들한테. 자, 그래서 교육시설 또는 문화시설이 풍부한 곳, 문화시설이 풍부한 곳이 바로 인구가 밀집해서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인구가 모여있는 지역이다 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면 될 거야. 교육, 문화시설 풍부. 우리 뭐 여기 춘천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저기 당장 서울만 생각해도 그렇고, 서울은 오히려 지금 인구가 많이 몰려 살고 있는 게 독이 되고 있지. 그러게. 아무튼 선생님은 잘 지내고 왔어, 방학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시박 지역인데, 인구 시박 지역은 당연히 이것과 반대로 생각하면 돼. 교통이 불편해. 버스가 막 4시간에 한 대 다니고 그래. 선생님 군생활 했던 곳이 그런 곳이었는데, 휴가 나오면 버스가 안 와. 내 피 같은 휴가의 시간을 다 거기에 쏟아부었어, 버스 기다리는데. 그래서 이제 교통이 불편하고, 어떤 산업이 낙후되고, 각종 산업, 뭐 회사, 우리 공장, 또는 너희들 뭐 아르바이트 할 만한 편의점 같은 것조차도 산업시설이나 일자리가 부족한, 그리고 교육, 문화시설이 없는 곳, 그리고 그치, 우리나라는 이런 데가 없긴 한데 우리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건 세계 인구의 분포를 너희들이 알아보고 있는 거니까, 바로 전쟁이라던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곳. 대표적으로 있지? 저기 시리아, 난민 문제 굉장히 심각한 곳. 너희들도 한번 난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이제 국가에 대한 소중함도 한번 느껴보고, 너희들이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 너희들이 속할 수 있는 국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사람들 보면 이제 느끼게 될 텐데, 그러게 왜 그렇게 다들 싸우고 그런지 모르겠다. 종교가 다르다는 것은 차별의 이유가 아니라 그냥 넌 나랑 다른 점도 있으니까 뭐 우리가 또 다른 걸 배울 수도 있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그치?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니까. 자, 뭐 그런 거, 또는 이제 교육, 그리고 문화시설이 낙후된 지역. 극장이 없어, 막 영화관도 없어. 새로 나온 영화 보려면 이장님 댁 가서 봐야 돼. 막村장님 댁 가서 보고, 뭐 검정고무신도 아니고. 아무튼 막 이런 것들, 너희들이 그래서 인구 분포에 미치는 인문적 요인에는 어떤 경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전쟁 분쟁 같이 좀 평화로운 지역, 이러한 어떤 분쟁이라든가 전쟁 같은 어떤 정치 외교적인 문제 역시 우리 세계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라고 너희들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프린트 다 채워봤을 테고, 자, 그럼 선생님이랑 여기 확인하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볼까? 그치, 그래도 이런 걸 해봐야 너희들이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스스로 자가 점검을 할 수가 있지. 자, 그럼 볼 텐데, 자, 확인하기 1번. 다음 글을 읽고 맞는 것에 동그라미 표 하시오. 자, 가로 1번이야.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아 등지에 유럽, 아시아 대륙은 인구가 많이 분포한다.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어디 대륙이야?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지. 아시아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어. 그리고 가로 2번. 동아시아에서 남아시아에 이르는 지역은 계절풍, 편서풍 기후가 나타난다. 뭘까? 계절풍 기후야. 우리가 계절마다 불어오는 바람인데, 이런 계절풍이 굉장히 규칙적이고, 그리고 따뜻한 공기를 수반하기 때문에 농사 짓기에도 아주 유리하다 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면 될 테고, 그리고 3번, 괄호 3번.
스칸디나비아 반도, 캐나다 북부 지역은 건조, 한대기후가 나타나 인구가 희박하다. 캐나다 북쪽, 너희들 생각해봐. 그 막 어떤 굉장히 만년설이 있고 막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유럽 생각해봐. 막 오로라가 나타나고 막 이구루가 있고 거기 건조기후겠어? 한대기후겠어? 한대기후지? 굉장히 추운 찰 한자 써가지고. 자, 그리고 2번 다음 내용을 읽고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로 하시오. 2번 하는 거야. 2번. 자, 괄호 1번 북위 20도 40도 사이의 지역에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하고 있다. 맞지? 동그라미. 괄호 2번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등의 산악 지역은 인구가 많이 분포한다. 많이 분포하겠어? 많이 분포하지 않지. 오히려 평야 지역에 인구가 많이 분포할 거야. 그래서 X. 자, 그리고 괄호 3번 서부 유럽과 미국 북동부 지역은 경제가 발달하지 않아 인구가 희박하다. 와, 씨. 서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아닌가? 아무튼. 그리고 미국 경제가 발달 안 했어? 엄청 발달했지. 미국 북동부 하면은 뉴욕이 있고 그런 곳인데. 그래서 바로 X야. 괄호 3번. 알겠지? 자, 그럼 3번 인구 밀집 지역을 보기에서, 여기 하고 있어. 인구 밀집 지역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보기 보자. 뭐겠어? 교통이 편리한 지역? 당연하지. 기업 들어가고. 기후가 온화한 지역? 당연하지. 니은 들어가고. 자, 산업시설이 부족한 지역? 이건 아니지. 일자리가 풍부해야 우리들이 먹고 살 게 많은데. 그리고 리을 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너희들 툭 하면 박격 포탄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고 자고 나니까 벽 옆에 막 총알 박혀있고 그런 데서 살고 싶어? 그건 아니지. 그리고 미음 경제가 발달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 맞지. 그래서 3번의 정답은 기역, 니은, 미음이야. 알겠지? 자, 그럼 우리 이제 뒤로 넘어가서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알겠지? 이거는 이제 별 내용 없어. 어차피 지금 우리가 다 여기서 얘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는 거니까 편하게 들으면 될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 역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거야. 이제 자연적 인문적 요인이 아니라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 그리고 산업화가 이루어진 후. 그러니까 1960, 70년대를 전, 후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산업화 이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이 뭐야? 바로 밥이지. 밥을 뭘로 만들어? 쌀이지. 쌀은 뭘로 만들어? 벼로 만들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벼농사 중심의 농업 사회였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후라던가 지형에 많은 영향을 받았겠지. 그래서 벼농사 중심의 농업 사회였다. 너희들 여기 뒤쪽 동그라미 1번 농업 사회라고 적어두면 될 거야. 알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연적 요인이 인구 분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어. 자, 우리나라 쌀 하면 어디야? 경기도 이천. 그리고 또 어디야? 철원 오대쌀? 철원? 그리고 우리 저기 전라도 쪽, 전라도 지역 나주평야라던가 호남평야라던가 호남 지역이 굉장히 벼농사 짓기 아주 좋지. 왜냐? 평야가 많잖아. 너희들 우리나라 기후 옛날에 배운지 모르겠는데 서쪽은 낮고 동쪽은 높다 해서 동고서저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산업화 이전의 인구 밀집 지역은 바로 어디였냐? 기후가 온화하고, 우리 남쪽으로 갈수록 따뜻하잖아. 그래서 기후가 온화하고 굉장히 평야가 발달한 남서부 평야 지역이야. 그래서 한반도의 남서부. 그래서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쪽 생각하면 돼. 남서부 평야 지역이 굉장히 벼농사가 발달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었다. 자, 그리고 인구가 희박한 지역은 어딜까? 선생님이 군생활한 곳, 강원도 화천. 그리고 굉장히 우리 동쪽은 산이 굉장히 많잖아. 그리고 산악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못 살지. 당장에 벼농사 짓기도 힘들 테고. 그리고 올라갈수록 산간 지역은 원래 여름인데도 밤이 되면 굉장히 춥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동부 산악 지역이다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면 될 거야.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제 또 지구피, 거긴 진짜 사람이 살 수 없어. 선생님은 거기서 근무하는 모든 군인들 너무 존경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나도 거기 있어봤고, 거기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야. 한 번쯤은 돌아가고 싶은데 운동도 할 겸, 기분 전환도 할 겸. 근데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바로 북동부 산악 지역. 굉장히 기온도 낮고
평에도 적어서 우리들이 농사를 짓기 굉장히 불리한 지역에서 인구가 적게 살았다라고 너희들이 생각을 하면 될 거야. 그러나 이제 산업화 이후에는 바로 우리 과거에 박정희 정권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지. 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자연적 요인이 아니라 인문적인 요인이 우리나라 인구 분포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 거야. 산업화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과거 이 시골에 살았던 농촌에 살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촌에서 이동해서 도시로 향했다. 이촌 향도 현상이 발생하였지. 그래서 산업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도시로 도시로 향하는 이촌 향도 현상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농촌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주택 부족 그리고 각종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도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 우리 인구 문제 단원에서 알아보도록 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은 어디가 되었느냐? 우리 산업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려오고 인구 밀집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어디야? 그치, 서울 경기 지역이지. 바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도, 인천까지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어. 왜냐면 여기 일자리가 많거든. 너희들이 뭐 종로로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종로라던가 그래서 대학교도 많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다 어디 있어? 서울에 있지. 그리고 동국대, 막 경희대, 외대, 홍익대, 숭실대 다 서울에 있잖아. 바로 그리고 너희들이 뭐 생각하는 뭐 어떤 기업, 아마 SG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선생님이 거기도 경비 가드 알바도 했었거든. 대학생 때 전역하고. 그래서 수도권에 일자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문화시설, 교육 여건이 풍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진행할 때 한반도 이제 동남쪽, 부산, 대구, 광주는 뭐 동남쪽은 아니지만 바로 이런 남동 임해 공업지역에 우리가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지었어. 왜냐? 우리 대한민국 내수시장, 그러니까 국내 시장은 좁은데 세계 시장을 향해서 많은 물건을 수출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바다와 근접한 지역에서 결국 산업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 부산, 어떤 대구, 광주처럼 대도시 다 광역시지. 그리고 남동 임해 공업지역, 동남쪽에 위치한 바닷가에 위치한 공업지역, 뭐 너네 포항제철, 포스코, 뭐 현대, 막 이런 대한민국 철강 다 우리 동남쪽에 있는 공업지역, 그 바닷가 지역에서 거제도 이런 데서 다 우리나라 조선업도 이루어지고 수출할 때 통하는 항구 역시 그쪽에 몰려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남동 임해 공업지역에 지금 우리 한반도에 대한민국의 인구가 많이 분포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알겠지? 남동 임해 공업지역 같이 산업이 발달한 지역,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에 우리나라 인구가 대부분이 몰려 있고, 자, 그럼 반대로 오늘날 인구가 희박한 지역은 어디 있냐? 상대적으로 경제가 덜 발달한,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풍부하지 않은, 상대적으로 산업화의 대상이 비껴나간,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뭐 여기서는 이제 태백산맥, 소백산맥 일대 같은 산지 지역, 산간 지역이지. 그리고 농어촌 지역, 너희들이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알겠지? 우리 막 시골 가면은 막 논청 총각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 이런 것도 하고, 그 시골 환경 어떻게든 개선해가지고 최대한 인구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잖아. 이런 문제에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텐데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반도의 인구 밀집 지역으로는 수도권, 남동 임해공업 지역과 같이 산업이 발달한 지역에 인구가 많이 분포해 있고, 그리고 이제 인구가 희박한 지역은 뭐 소백산맥, 태백산맥과 같은 산지 지역,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 인구가 적게 분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봤어.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여기 프린트, 다 여기 잘 치웠지?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촌락의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이촌 향도 현상이 나타났다. 인구 밀집 지역,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분포했다. 그리고 인구 희박 지역, 다 채웠지. 필기도 틈틈이 하길 바라고.
자, 그래서 이제 확인하기 볼 건데 1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가로 1번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변호사 중심의 농업사회로 인구 분포는 자연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라고 너희들이 쓰면 될 거야. 그치? 농사 지으려면 우리 기후라던가 평야지역 절대로 무시할 수 없지. 그리고 가로 2번 산업화 이전에 우리나라의 인구는 기후가 온화하고 평야가 발달한 어떤 지역에 밀집해 있었을까? 기후가 온화하고 바로 남서부 평야지역이지. 그래서 남서부 지역에 밀집하였다. 기후가 온화하고 평야가 많은. 그리고 가로 3번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촌락의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이촌 상도 현상이 나타났다 까지 쓰면 되고 2번 다음 내용을 읽고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로 표시하시오. 가로 1번 산업화 이전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는 기온이 낮고 산지가 많은 남서부 지역은 인구가 희박하였다. 이게 뭔 소리야? 인구가 희박하려면 오히려 기온이 낮고 산지가 많은 남서부가 아니라 북동부 지역이 인구가 희박하겠지. 그래서 이건 틀렸어. X. 가로 2번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전체 인구의 약 50%가 분포하게 되었다. 맞지? 동그라미. 가로 3번 1960년대 이후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일대의 산지 지역과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희박해졌다. 맞지? 이것도 동그라미야. 과거에는 뭐 농어촌 지역이 오히려 더 인구가 많았겠지. 자, 그리고 이제 3번 산업화 이후의 인구 밀집 지역과 인구 희박 지역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그래서 인구 밀집 지역은 자 어딜까? 어딜까 한번 보자. 수도권이지. 인구 밀집 지역은 일단은. 자, 그리고 남동 임해공업 지역이야.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 이후에 인구가 희박한 지역은 역시 공장이 들어서기 어려웠던 산지 지역. 그리고 농어촌 지역이 인구가 희박하다 라고 해서 너희들이 다 이어주면 되겠고, 우리 개학 첫날 이렇게 온라인 수업 진행하게 되었는데 다들 절대 PC방, 코인 노래방, 어차피 문도 안 열었겠지만 가지마. 그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곳을 다녔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다들 마스크 잘 쓰고 항상 손, 발 깨끗하게 잘 씻고 절대로 밖에서도 손으로 눈 같은 거 절대 비비지 말고. 바이러스가 우리 신체에 침투하려면은 손에 묻은 바이러스를 눈 한번 쓱 닦았을 때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된다니까. 다들 아무튼 건강 잘 챙겨가지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면 좋겠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당장 아픈 것도 있는데 완치가 되더라도 후유증이 엄청나게 남는데 막 건강한 사람이 당뇨병이 생기고 막 피로감에다가 막 이 폐가 찢어지는 기분이 든다 그러고. 아무튼 그러니까 다들 각자 잘 조심했으면 좋겠어. 그래, 뭐 학교도 학교인데 너희들 일단은 건강이 우선이잖아. 이게 뭐 고등학교 가는 거 중요하긴 한데 고등학교도 건강해 갈 수 있지. 몸 아파도 가면은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아무튼 너희들 이제 우리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지. 너희들 뭐 3년 동안 정규였던 봉중학교랑 잡버려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고 2학기 아무튼 1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학기가 왔으니까 다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이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한 학기가 되길 바란다. 알겠지? 자, 그러면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자고.